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뭐니뭐니 해도 이적설에 휩싸인 이강인 선수 얘기죠. 챔스 우승에 트래블까지 했고 혹시 파리에 남을까 했지만 분위기가 묘합니다. 영국의 아스날 비롯해서 수많은 팀들, 예전에 관심 가졌던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신빙성이 살짝 떨어진 언론은 레알 베티스나 세비야 얘기까지 하고 있죠. 이렇게 영국과 라리가에서 많은 팀들이 흥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얘기가 많이 들리는 팀이 하나 있죠. 바로 이탈리아 챔피언인 나폴리가 강하게 이강인 선수의 구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포츠 신문 레키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폴리 이강인 진짜 탐난다. 단순히 찌라시가 아니라 이탈리아 쪽에서 먼저 흘러나온 이야기고 레키프가 프랑스 언론이 이를 우리가 확인했다면서 보도하면서 무게가 실렸죠. 레키프는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프랑스 언론이고 기사를 실은 해당 기자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자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세리에 A 정상에 오르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리빌딩과 시즌을 마쳤지만 중원에서 좀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윙이 취약점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죠. 한마디로 윙과 미드필드에서 모두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즉 이강인 선수를 그 빈자리에 적임자로 찍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PSG에서 45경기 출전해서 굉장히 많은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26회나 선발 출전을 또 했지요.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트로피도 꽤 땄지요. 리그왕 우승, 리그 우승도 차지했고 또 FA컵, 컵대회 컵투 프랑스도 차지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경기마다 출전 기회가 점점 없었다는 거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단 4경기 선발에 그쳤고 그것도 다 챔피언스리그 초반에 몰려있죠. 후반기로 가면서 거의 점점 사라졌고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1분도 못 나오고 벤치만 지킨 게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도 한국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죠. 이 감독인 루이스 엔리케는 좀 더 팀의 스피디한 전개를 선호하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에서도 굉장히 잘 다뤘죠.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말미에 링크된 영상을 검색하시고요. 그렇게 굉장히 스피디한 양 윙쪽, 양 사이드 전개의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감독인 엘리켄데 이강인 선수는 좀 더 템포를 조율하고 패스 풀어나가는 그런 타입이라서 전술적으로 살짝 감독과 엇갈렸습니다. 점점 키미의 후방 지원 역할로만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고 거기에 겨울에 합류한 그바르츠켈리아와 이 신예 대질의 두뇌가 좀 펄펄 날게 되면서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됐죠. 한편 이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나폴리는 이강인 선수를 단순한 재능 있는 선수로만 보는 게 아니고 윙어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까지 되는 그런 커버가 중앙까지 다 가능한 선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키패스나 세트피스, 데드볼 상황에서 정확한 패스 능력, 연계 능력, 그리고 공간 창출 능력까지 갖춘 전천후 자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폴리는 현재 이 이탈리아 리그가 특유의 좀 수비적인 환경,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한 팀들도 전통적으로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공격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원하고 있고 그런 기저로 또 맨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 선수를 또 영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백업으로 이렇게 이강인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데 브라이너가 노쇠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백업 자원으로 케빈 데 브라이너의 백업 자원으로 이강인의 스타일이 그에 딱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전드급의 선수에게도 또 이강인 선수도 튜터를 받으면서 굉장히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빛날 수 있고 가장 잘 뛰는 포지션인 중앙 포지션에서 이렇게 튜터를 받고 또 그 포지션에서 성장하고 또 자신의 커리어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케빈 데 브라이너의 이렇게 백업 자원으로 주기적으로 뛰게 된다면요. 굉장히 이 점이 나폴리를 이적했을 때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한 나폴리와 이 PSG 파리의 관계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흡의차 등 이렇게 이적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선수 협상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 계약 딜도 막히지만 않으면 의외로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나폴리가 이강인 선수를 원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뛸 때부터도 이강인 선수를 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에 뛸 때도 영입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나폴리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실력이 가장 나폴리가 군침 흘리는 부분이지만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마케팅 측면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김민재 선수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본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보다 팬덤이 더 큰 이강인 선수에게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거죠. 이미 PSG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 영입 후에 음바페를 능가할 정도로 유니폼을 판매하고 PSG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접속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나폴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전면에 내세워서 아시아 마케팅도 개척하고 친선 경기도 여름에 가지는 등 다각도로 고려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나폴리가 한정 유니폼이나 기념 유니폼 제작 등 다방면에 걸쳐서 마케팅에서 유럽 클럽들 중에서도 이런 마케팅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구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강인을 영입하면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크게 누리고 또 이강인 선수를 잘 활용하고 살릴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이 선수 분위기도 그렇고 또 롤 모델이 마라도나였으니까 사실 서사적으로도 이 나폴리행은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렇고 이 나폴리 클럽에게도 그렇고 상당히 적합한 그림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PSG 파리는 아직 공식 입장은 없고 이렇게 계약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프랑스 현지 보도를 봐도 그렇고 전체 정황으로 봐도 그렇고 이강인을 완전히 이렇게 이적 시장에 내놓은 게 사실이죠. 2023년에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에서 2200만 유로 주고 프랑스 파리로 데려왔는데 이보다 낮은 가격에는 또 내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 파리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감독 전술과도 살짝 맞지 않는 점에서 팀 내부에서도 분명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빠르게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많고 영입과 방출이 많은 파리인데요. 올 여름에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야 됩니다. 내보낼 선수도 많고 또 영입하려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 방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에 관해서는 살짝 이렇게 지출했던 재정을 회수하는 정도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PSG 파리가 4천만 유로 이상을 원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이상적인 상황에 가깝고 사실은 원금 회수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면 오케이 한다는 그런 분위기고요. 나폴리와 좀 적절한 중간 합의가 되면 2,500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 그 선에서 이적시키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해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유벤투스나 이런 거물급의 팀 아닌 이상 3천만 유로를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적료로 나폴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유로 이상은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폴리가 부자 구단은 아니거든요. 또한 연봉도 이강인 선수가 현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보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리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파리가 부자 구단이죠. 괜히 축구계에서 중동 오일머니가 영향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땅 파면 나온 기름 이거 이기기는 쉽지 않죠. 어떤 자금력이라도요. 물론 국가 수준에서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클럽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자금력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이 중동 오일머니가요. 여기서 또한 재밌는 거는 이 나폴리만 이강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나 아스날을 비롯해서 맨, 뉴캐슬, 노팅엄 포레스트, 아스톤 빌라 등 이렇게 얘기가 나온 팀이 굉장히 많았고 라리가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 일부 언론에서는 세비야나 레알 베티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알 베티스 예전에 나폴리와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에게 확실히 흥미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마요르카 시절에요. 그리고 세비야나 레알 베티스 모두 라리가 전통의 강호이고 언제든지 라리가 중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팀이죠. 또한 이 라리가 팀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익숙한 팀들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폴리뿐만이 아니라 메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유럽 빅클럽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능력이나 경기 리딩 능력, 그리고 롱패스 능력, 킬패스 능력 이런 부분들은 모두 어떤 유럽 리그에 가도 통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특장점이고 자산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히 나폴리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SNS에서 PSG 관련 프로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반드시 이적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적 시장이 한층 더 가열되고 진행될수록 점점 더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강인 선수 올 시즌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개인 스탯도 굉장히 좋았고 12개나 기록했고요. 트로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느꼈을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즌 후반부로 가면서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엄청난 이력을 안고 또 다른 우승팀, 이태리 우승팀인 나폴리에 가서 또 주전 경쟁도 도전할 수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또 도전할 수 있겠네요. 물론 거액이 오가는 이적인이니만큼 초반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쭉 나폴리에서 또 주전으로 뛰는 건 또한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파리하고 다르게 이 3천만 유로의 투자라면 이 나폴리에서는 절대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이적 루머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 진한 링크가 나는 나폴리가 아주 주목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다음 행선지 진짜 나폴리가 될까요? 아니면 더 깜짝 놀랄 만한 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폴리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확실하지만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구 이적에서는 마지막 1시간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축구라리 감사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